자, 그러면은 이번에 세 번째 타임으로 이 소공 분석합니다. 다시 또 잔소리가 좀 이야기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이거부터 듣지 말고 제가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하였으니까 이거 차례대로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공은 이번에 서울시 전산 7급 몇 점 받아야만이 합격 가능할 것이냐. 어쨌든 국가직에 비해서 이거는 국가직 사례고 서울시 똑같은 사람 점수까지 제가 다 넣어 두었습니다. 먼저 점수 분포를 보면 소공입니까? 국가직에서는 75점 받았는데 이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 95점 거의 만점을 받았으니까 쉽게 출제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85점입니다. 이 두 사람 평균 점수는 똑같은데 평균은 같아도 이제 과목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이야기하였습니다. 9급 합격해갖고 다니면서 7급 보는 사람인데 근무 하나 하면서 공부한다고 힘이 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 분석하는 거지 해설하는 건 아닙니다. 해설은 이 해커서 학원 사이트에 가면 이거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해설은 상세히 해두었습니다. 지난번 약 한 달 전에 국가 7급 분석 해설해 놓은 거 그것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위해서.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분석하는 거지. 뭐 어렵나 쉽나. 뭐 초보자가 어려워서 공부 못하겠네. 어렵게 나왔구나. 쉽게 나왔구나. 그거 뜯으려고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딱 1년 만에 합격하면 좋은데 뭐 경우에 따라서 1년 만에 합격 못하면 한 번 더 해서라도 합격할 수 있도록. 자, 소공 1번 문제는 포커스 모형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사람 없는 것이죠. 포커스 모형은 각 단계마다 명확하게 산출물을 만들면서 나가니까 그 산출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응집도. 결론적으로 이것도 틀린 사람 없습니다. 원온 시절 통순기. 제가 이렇게 암기하라고 하였죠. 높고 낮은 거 찾는 문제였습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은 프로젝트 산정 기법. 이 문제가 글자를 대충 써놨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노력 말하기엔 비용 산정. 그 비용 산정은 뭐 델파이법, 뭐 상향식, 하향식 이런 게에서 뭐 코코모 이론, 기능 점수. 근데 쉽게 델파이법 출제되었습니다. 델파이법. 이 델파이법은 이 경험자가 하는 것이죠. 이거 출제되어서 뭐 틀릴 일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UML. 이 UML은 크게 뭐가 있죠? 행위하고 뭐가 있습니까? 구조로 구분되죠.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거 출제되었습니다. 주어진에서 행위 다이어그램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점수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유지보수. 항상 출제될 수 있는 소공에서 그 유지보수 이 4가지 있죠. 4가지 중에서 환경 변화에 하는 거 적응 유지보수 이거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답 찾을 수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6번입니다. 6번에 출제된 것은 뭐냐 하면은 비기능적 요구사항. 우리가 기능하고 비기능 있죠. 요구사항에서. 그래서 이 비기능은 뭐 눈에 안 보인다 뭐 이런 거 어떤 응답 속도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고 7번은 V모델. 포커스 모형을 좀 더 포커스 모형에서 뭐를 테스트를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찾는 거 그냥 뭐 V모델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뭐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기본적으로 노는 거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이형관리. 이거는 소공에서도 있고 정보보호론 책에서 그대로 들어있는 거 옛날에 놓은 거. 근데 경우에 따라서 내가 모르겠어 이상하게 잘못 공부하다 보면 이 경우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뭐 아쉬울 수 있었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9번은 뭐냐 하면은 유스 케이스. UML 다이어그램에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뭐 졸라맨 이렇게 해갖고 뭐 유스 케이스 예를 들어 뭐 이야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다 이야기 뭐 해갖고 뭐가 있습니까? 뭐 포함하고 인클루드 이런 거 있죠. 이 관계 묻는 거. 예, 안 틀려서. 근데 이거 틀린 사람 또 경우에 따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도서관리 시스템 해가 이렇게 추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은 제공학, 3R, 역공학, 제공학, 재사용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읽어보면 뭐 수정하는 게 제공학인데 뭐 수정 안 한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뭐냐 하면은 11번은 데코레이터 패턴, 디자인 패턴에서 데코레이터, 장식자, 우리나라 말로는 장식자, 영어로는 데코, 도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을 사용하지 않고 동적으로 유임, 뭐 어렵게 맨날 떠드는 이야기. 이거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데 어렵게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데코레이터 패턴. 그 다음 12번은 에자일. 이 에자일 프로세스는 단순하게 설계하는 거죠. 미래를 생각해서 복잡하게 하는 건 아니죠. 예, 그거 묻는 건 뭐 여기 XP, 뭐 스크럼 이런 게 나왔는데 답 찾을 수 있게 출제되었고 13번 이거는 틀리겠죠. 빨간 걸로 표시해 놓겠습니다. 틀리십시오. 이런 거는 틀리라고 낸 것입니다. 아마 95점 받은 사람 이 문제 틀렸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출제하는 대학 교수는 그 시점으로 교수하지 말고 다른 거 그냥 예를 들어 뭐라 그러죠? 도박 같은 거 있죠. 뭐 주사위으로 해가 돈이나 이렇게 벌고 그런 거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에자일 이거 5단계 있는데 5단계에서 각 단계에 속한 뭐가 있죠? 프로세서. 이거는 무대뽀로 암기해야 되는데 여기 이 사람이 출제한 거는 교수도 안 해요. 이 사람은 출제를 뭐 했냐면 이형관리. 그 이형관리는 몇 단계에 있나 이거죠. 그 우리가 이런 건 뭐 진짜 맨날 밥만 먹고 이것만 쳐다보지 않으면은 그 2단계에 속한 프로세서 3레벨에 속한 프로세서 어떻게 다 외울까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틀리는 거는 출제되지, 물론 이렇게 출제 종종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전부 다 암기하라 소리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건 다른 거 공부하는 게 나은 거죠. 이거 암기하느니, 암기한다고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거 틀린다고 합격 못 하는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이제 이걸 틀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4번이 그 MD, CD. 근데 내 책에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게. MD, CD. 그래서 여기 출제된 게 어떻게 출제되냐 하면은, 조건이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A and B 하고 O와 C 이렇게 출제되었는데, 그래서 이 MD, CD는 먼저 결론을 써놓고, 만약에 A가 true 또는 false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전체가 참 true, 전체가 true, false가 되는데 만약에 C가 true면 어떻게 되죠? 이 OR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true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true, false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OR가 있으니까 이때 C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false로 결정이 되어 있을 때 따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게 참이 될 수 있게는 B는 이 true가 되어야 돼요. 만약 이게 false면 어떻게 되죠? 이게 false면 이거 무관하게 이거는 전부 false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MD, CD 변경 조건 이 부분은 이 구조에서는 B가 true이고 C가 false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A가 true면 어떻게 되죠? 이게 B가 true니까 A가 and니까 true니까 전체가 뭐가 되죠?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false지만 이게 true니까 결론은 뭐가 되죠? true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false면 어떻게 되죠? false면 전체가 false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가 되는 거죠? false가 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조건식에 대해서는 B하고 C 값은 그대로 놓고 A 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죠? true, false가 되는 이거 찾는 게 뭐냐? 이걸 변경 조건 이 부분을 말합니다. MCDC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어떻게 읽어보면 MCDC는 각 개별 조건식이 요 A, B, C 이 각 개별 조건식이 다른 개별 조건식 A 기준으로는 다른 B, C 조건식하고는 무관하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조건 변화가 A 자신의 조건 변화가 여기서 A가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결과가 true냐 false가 되는 거죠. 자신의 조건 변화가 전체 조건식의 결과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A의 조건 결과가 독립적으로 전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 MCDC 제가 읽어보면 이 말 적어 놓은 거 보면은 막 두리뭉실하고 매우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명확하게 다시 정리해서 적어 두었고, 그래서 이거 틀린 사람 있고, 근데 저 95점 맞은 사람 이거 맞췄어요. 책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래 합격 분석하고 이래 하는 거는 저는 뭐 제한테 배운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공무원 채용하는데 뭐 서울시 같은 거 몇 명 뽑지도 않고 국가직 해봤자 30명 정도 지금 뽑으니까 강의 듣는 사람이 적어도 30명은 넘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책 적은 것만 공부해도 이건 다 맞출 수 있는 그걸로 제가 합격 점수를 실제로 그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거의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은 맞은 사람도 짧은 시간에 분석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억지로 맞췄을 거예요. 다른 시간 빼앗아 가면서. 그런데 헷갈린 사람은 그대로 그냥 이거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수가 틀렸을 것입니다. 14번은. 이렇게는 잘 출제되지는 않았으니까요. 자, 그 다음 문제가 클래스 다이어그램 주놓고 그 다음 문제가 클래스 다이어그램 주놓고 객체 생성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 인스턴스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경우 자바 할 때 많이 하겠으나 너를 기준으로 부모, 자식이 있고 거꾸로 자식 어떻게 되죠? 부모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거는 정상적으로 객체가 생성되지만 이거는 정상적으로 객체가 생성되지 않는다. 뭐 자바 할 때도 많이 떠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맞췄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잘하는 거 추상 클래스는 어떻게 되죠? 추상 클래스는 미완성이니까 어떻게 되죠? 직접 미완성은 직접 객체 생성은 불가능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맞췄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6번은 그건 제가 해설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16번은 무엇이 출제되었느냐 하면은 이거는 품질 요소. 그 품질 요소에서 뭐 정확성이니 신뢰성이니 뭐 효율성이니 이식성이니 여러 가지 이런 건 뭐 소공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그랬을 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내보다 여러분들이 국어 열심히 하니까 더 잘해야 되는 이런 거는. 그래서 공무원 합격할 정도 되면 안 틀리는 거죠. 자, 7번은 솔리드 나왔으면 솔리드. 5가지 원칙. 첫 글자 따갖고 뭐 개방 폐쇄 원칙 나왔는데 읽어보면 다 찰 수 있는 거. 뭐 단일 책임 원칙,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이런 5가지 있죠. 그 중에서 개방 폐쇄 원칙. 그 다음에 18번은 시간 복잡도. 맥케이브의 시간 복잡도가 아니고 순환 복잡도 CC. 이거는 크게 3가지로 할 수 있죠. 3가지로 그래프를 그려갖고 영역수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래프에서 노드하고 뭡니까 간선수를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뭐로 그 결정문 수로 할 수 있죠. 결정문 수. 그래서 이 문제는 결정문 수로 하면 금방
여기 결정문에서 while 구조, while 안에 뭐가 있었죠? while 안에 for가 있고 for 안에 뭐가 있느냐? if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세 개죠. 그래서 3 플러스 1 해서 4 금방 찾을 수가 있는 문제. 그래서 이거를 이 제어 구조 형식으로 줬는데 이걸 그래프로 그려서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지 말고 그냥 결정문 수 3개니까 3 플러스 1 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19번은 SRS 요구명세서 고객의 요구사항 간단하게 요구명세서. 이 요구명세에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 고객 기준이 아니고 개발자 기준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19번 답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요구사항 명세서는 뭔가 쭉 설명해 놓고 사용자가 아니라 개발자 중심으로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뭐 성적 처리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뭐 개발자 기준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0번은 테스트 오라클 나왔습니다. 이 오라클이 신탁, 그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회사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테스트 시험하기 위한 것이 책에도 그대로 있고 맞췄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소공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국업 시험에서도 이게 나온 적이 있었죠. 국가직 7급에서도 이거하고 관련되는 게 비슷한 내용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어떻게 되느냐, 이거 풀면은 제가 볼 때 한 80점은 그냥 맞췄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공부를 해도. 그래서 제가 국업 준비하는 사람한테 7급에 도전하라 그러잖아요. 7급을 어쩔 수 없이 자격증이 없어갖고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으면, 아니면 자격증을 빨리 정보 처리 기사를 따서 공부는 공부하는 시절에 하는 거죠. 또 시험 9급 합격해가갖고 9급 다니면서 또 7급 보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바쁘고 등등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7급 볼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 딱 입문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7급을 공부하는 거예요. 7급을 공부하면 9급은 그냥 접수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은. 그래서 7급 떨어지면 그만이고 9급이라도 그냥 접수해서 다니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 학원 상담을 해보면은 대학교 졸업하고 대졸이잖아요. 상담을 오면은 9급을 보라 그러면 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9급 보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 7급 보고 이런 그 머릿속에 많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 30년 전 이럴 때는. 그런데 지금은 대학 졸업해도 요사이 대학교 안 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해서 9급만 합격해도 만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7급 보는 사람들이 응시자가 많았습니다. 응시자가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응시자가 푹 떨어졌습니다. 지금 7급 응시자가 몇 명 되는 줄 아십니까? 10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7급 말이죠. 옛날에는 한 15명에서 17명 정도 7급 국가직입니다. 서울시 있는 데는 2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뭐 7급 준비하면 국가직도 보고 서울시도 보는데, 그 서울시는 7급 시험이 매년 한 2-3명 뽑다가 뽑지 않았습니다. 뭐 인원이 적체돼서 그런지. 근데 최근에 다시 한 3년 전부터 다시 채용하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국가직 7급 기준인데 지금은 30명 정도 뽑습니다. 거의 2배나 많이 뽑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7급 시험 응시자가 막 5,000명씩 막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응시 접수 인원이 1,000명이 안 되고, 원서 접수하고 또 시험 보러 안 가는 사람이 있죠. 실제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은 한 600-700명밖에 안 돼요. 최근에 계속 그래요. 최근 10년 이상. 그만큼 대학교 졸업해놓고도 7급 응시하라 그러면 어렵지 않느냐. 나는 9급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을 잘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9급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거 다 배우는 것이고요. 컴퓨터 일반에서. 그래서 컴퓨터 일반에서 조금만 더 하면 어떻게 되죠? 7급 응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7급에 도전하라 하는 게 제가 그 카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7급에 도전할 상황이 되는 사람은 7급에 도전하면은 9급은 그냥 합격된다.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급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9급 시험에서 처음 보는 문제 대부분은 7급에서는 상당히 출제된 거고, 물론 9급 시험에서도 새로운 영역 이런 건 처음 나오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야기합니다. 공부는 젊었을 때 공부하던 시절에 바짝 1, 2년, 뭐 1, 2년 안 하는데 뭐 3년 정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공무원 준비해갖고 1년 안에 합격하면 이거는 뭐죠? 신의 한 수예요. 매우 남들한테 물어보세요. 공무원 준비해갖고 1년 만에 합격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놀랄 정도 박수를 치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1년 안에 합격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년 안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1년 안에 안 된 사람 너무 하지 말고 2년, 좀 더 3년 안에는 합격해야 되겠죠.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 2년 안에는 합격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7급을 도전하면은 9급은 그냥 합격합니다. 그래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이 공무원 이쪽하고는 안 맞는 사람, 찍는 소질이 없는 사람이죠. 음악 미술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 해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 이 소공도 제가 볼 때 이것도 말이죠. 이것도 한 85점은 돼야 돼요, 실제로. 문제, 여러분 봐도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 7급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소공.